이 종목 손절할 게 아니라 네 태도부터 손절하라고 해. 지금부터 시장을 뒤흔든 한 노인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당신의 이름도 잊히지 않을 겁니다. 서울 삼성동 고층 빌딩 숲 사이 강남대로를 마주한 대형 증권사 VIP 지점. 지팡이를 짚은 허름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백팩, 깃은 해져 있었고 신발은 먼지로 희끄무레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도현, 올해로 78. 지나가던 직원이 흘깃 쳐다보고는 툭 어깨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여직원이 기계적으로 안내했지만 그 손길엔 무관심이 뚝뚝 묻어났죠. 내 계좌 좀 봐주시오. 이거 자꾸 떨어지는데 왜 그러는지. 도연은 종이로 출력한 계좌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여직원은 한숨을 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요즘 테마도 아니고 거래량도 없고요. 손절하셔야죠. 이런 종목 요즘 누가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또 옛날 사람 하나 왔네.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젊은 남자 직원, 정해진 PB는 뒤에서 키득이며 말했다죠. 이런 분은 그냥 예금만 하시게 하면 되는데 뭘 또 주식을. 그때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얀 눈썹 아래로 한때 증권시장을 지배하던 분석가의 눈이 번쩍였죠. 예금만 하라 했소? 그 종목 금년 하반기 반등합니다. 다음 달 금리 동결 예상 못했나 보구먼. 그 순간 창구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출력물 들고 오시면 처리도 느리고 본사 가시면 상담도 어렵다 하실 거예요. 그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본사로 가보지. 내가 예전에 거기서 일했거든. 정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기요? 하하, 어르신 거긴 고졸은커녕 석사도 서류 탈락하는 곳이에요. 그 말을 들은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 낡은 명함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윤도현, 도현투자연구소 창립자, 한국거래소 전략본부장. 창구의 직원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혜진은 그 명함을 보고도 믿지 못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저 혹시 본사 고문 윤도현 고문님 아니신가요? 하지만 도연은 대답 대신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 종목 손절할 게 아니라 네 태도부터 손절하라고 해. 그날 오후 정혜진의 사무용 전화기에 본사 회의실 번호가 떴습니다. 담당 고객 윤도현 고문님 VIP 전담 관리자로 재배정하겠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거 아냐? 진짜였어? 정혜진 PB는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팀장이 다가와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죠. 오늘부턴 이분 VIP 고객이야. 기존 관리 고객 다 내려놓고 이분만 신경 써. 종이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도현 고문, 전 거래소 전략본부장, 자산 추정치 412억. 정혜진은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어요. 어제 그 할아버지였다고? 뒤늦게 검색해 본 이름 윤도현. 1980년대 바닥을 읽는 남자라 불리며 IMF 전환점에서
공매도 전략으로 회사를 살린 전설. 은퇴 후엔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의 투자 리포트는 아직도 금융사 연수교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증권사 본사 강남타워 38층 넓은 회장실엔 벽면 가득한 모니터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화기를 들고 말했죠. 윤 고문님 오셨다고요? 직접 모셔. 우리 쪽 투자자문회의 이번에 총괄 맡아주신다니까. 비서가 살짝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분 은퇴하신 줄 알았는데요.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고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쉬는 거야. 시장은 그분 같은 사람 손끝에서 다시 움직이게 돼 있어. 오전 11시 도연은 천천히 다시 지점에 들어섰습니다. 정혜진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죠. 고문님. 어제는 정말 몰라봬서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야 괜찮소. 하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할 거요? 옷차림 하나로 능력을 판단하는 게 투자냐? 정혜진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윤 고문님, 내일 연금 투자 전략 포럼 총괄 진행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셨어요. 정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 다시 일할까 생각 중이요. 늙었어도 시장은 아직 나를 부르니까.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계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작성한 A사 2장짜리 투자 리포트가 강남증권가 메신저에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반등을 준비하는 조선업, 그리고 에너지. 부재는 단 하나. 위기의 바닥은 기회의 첫 계단이다. 그는 리포트에 향후 3개월 내 금리 동결 가능성과 원자재 공급 이슈, 그리고 국내 조선업의 수주 물량 증가 추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글은 마치 예언서 같았습니다. 3일 후 한국은행은 예상보다 이른 금리 동결을 발표했고 조선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죠. 다들 숫자는 보는데 숫자에 담긴 이야기를 못 읽더군. 그 시각 도연의 투자연구소엔 젊은 애널리스트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고문님, 이번엔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포트폴리오 자산 비중, 에너지 쪽으로 늘릴까요? 하지만 도연은 어느 누구에게도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고서가 가득한 서재에서 지난 30년간의 차트를 조용히 넘기고 있을 뿐이었죠. 한편 증권사 내부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 고문님, 연구소 리포트가 우리 기관 보고서보다 더 영향력 있다는데 이번에 실적 못 맞추면 우리 팀 위기야. 그 사이 윤도현은 증권사 본사 회장 주간 투자 전략 포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대 위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빔 프로젝트도 없이 마이크 하나만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알고리즘이 시장을 예측한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시장은 사람의 심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공포가 바닥을 만들고 탐욕이 꼭지점을 만들죠. 그의 말에 강연장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
투자는 숫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숫자에 가려진 사람의 본심을 읽는 일입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고 윤도현의 이름은 다시 한번 현재 증권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르신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도현은 증권사 지점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마다 한 가지 공통된 흔적이 남았죠. 바로 조용한 매수 주문서. 이상하네요. 거래량은 별로 없는데 기관 수급이 좀 이상해요. 한두 종목도 아니고 중소형주 7개 종목이 동시에 외인 매수세라니. 금융 뉴스는 떠들썩했지만 정작 그 한 손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도연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자신이 젊은 시절 몸담았던 한빛증권의 주식을 우회 법인을 통해 차곡차곡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그곳, 사람을 숫자 취급했던 그 시스템, 그 본질을 내가 바꾸지. 도연은 종이에 손으로 직접 계산하며 과거 자신이 만들었던 시장 반등 지수와 현재 주가 흐름을 비교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빛증권의 지분 7.8% 확보, 단순 투자자가 아닌 최대 개인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사회 문 두드려 보자고. 내가 한때 만든 회사, 이젠 내가 다시 키워야지. 그 무렵 정해진 PB는 또다시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번 분기 실적 안 나왔습니다. 고객 대부분이 윤 고문님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 말에 팀장은 정혜진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그 사람 처음 응대한 거 맞지?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 지경까진 안 왔어. 정혜진은 손톱을 깨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사람이었을 줄이야. 그냥 노인인 줄 알았는데. 한편 도연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지분 매수가 아니라 시장을 바꿀 플랫폼 개발, 은퇴자와 중년층, 경제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시니어 맞춤형 투자 교육 플랫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의미 깊게 리턴 윤. 다시 돌아온 윤도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위한 프로젝트.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한빛증권 갑자기 주가가 반등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은퇴자 투자자문 서비스 런칭한다는데 그 수장이 윤도현 고문이래요. 강남의 금융계는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도현이 개발한 시니어 맞춤형 플랫폼 리턴 윤의 티저 영상이 SNS와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투자는 인생과 같습니다. 늦은 출발이라도 방향만 맞으면 도착합니다. 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40만 조회수를 넘겼고 우리 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겠다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죠. 본사 회장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윤 고문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비서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회장님, 지금 본사 직원 중 일부도 리턴 윤 쪽으로 옮긴답니다. 젊은 애널리스트들도요. 그 순간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윤도현은 투자 시장의 틀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도현은 구로구의 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없으셔도 돼요. 이 종이만 들고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리턴 윤의 오프라인 설명회엔
백발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나이 들어서 주식한다고 하니 애들이 다 말렸거든요.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진짜 알겠네. 이젠 뉴스 볼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도연은 뒤에서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들도 투자할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이 등 돌려도 내 리포트는 그대들을 안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리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은퇴자 대상 투자 포털 누적 회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소식에 주요 증권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내밀었죠. 고문님, 혹시 협력 제외 가능하실까요? 우리 회사와 함께 상품 구성도 논의하시죠. 하지만 윤도현은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숫자 취급했던 그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소? 그 말은 묵직한 일침이자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방식은 칼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강남증권가 한복판. 정혜진은 여전히 PB 데스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고문의 리포트가 시장을 흔들고 리턴 윤 플랫폼이 시니어 시장을 장악하면서 정혜진의 고객은 절반 가까이 빠져나갔고 실적은 바닥을 쳤습니다. 정혜진 씨, 요즘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요? 팀장의 질책에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술을 마셨고 아침이면 초췌한 얼굴로 출근했죠. 그는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윤도현의 연구소 앞에 직접 찾아간 겁니다. 고문님, 그날 정말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정말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도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바란 줄 아시오? 정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랐소. 늙었다고 형편없어 보인다고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랐소. 정혜진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몰랐습니다. 도연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오. 문제는 그걸 반복하느냐 아니냐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정혜진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못했죠. 한편 증권사 본사에선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리턴윤의 확장이 본격화되며 기존 중장년 대상 펀드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계속 이렇게 두면 우리 쪽 상품들 위험합니다. 전략적으로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윤 고문님을요. 그러자 회장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지. 그분은 사람을 얻는 법을 안다. 우리는 숫자를 팔았고 그날 밤 윤도현은 작은 서재에 앉아 손글씨로 리턴윤의 다음 리포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늦은 사과는 믿음을 되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를 본 누군가는 다시 믿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펜을 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도장이군. 봄비가 내리던 월요일 아침, 강남 중심가 한복판, 한빛증권 본사 이사회실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안건은 3번입니다. 신규 자산운용 자문기구 설립안에 대한 주주 승인 절차입니다. 의장은 무미건조하게 말했지만 회의실에 앉아있는 임원들의 눈빛은
예민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사회 자리엔 한 인물이 조용히 들어왔죠. 지팡이를 짚고 회색 정장을 곱게 입은 노인. 바로 윤도현 고문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빛증권 전체 지분 7.8%에 해당하는 위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에게 권한을 몰아주었고 작은 도장 하나가 이사회를 뒤집을 수 있는 열쇠가 되었던 겁니다. 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고문님, 안건에 동의하십니까? 도연은 말없이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조그만 인감 하나가 그날의 회의실을 숨막히는 정적 속에 밀어넣었죠. 꽉 인감이 찍히는 소리 하나. 찬성입니다. 그 순간 신설 자문기구 리털랩스가 한빛증권 공식 산하에 등록되었고 윤도현은 해당 기구의 최고 자문 고문 겸 운영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흰색을 질렸습니다. 그가 본사 운영에 다시 관여한다는 건 그동안 쌓인 구태와 권위가 무너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요. 은퇴한 사람도 늙은 사람도 시장 안에서 배울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그리고 첫 공식 행보로 그는 리털랩스와 구로구 주민센터, 시립 노인복지센터와의 재무교육 프로그램 협약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 서류 앞에 앉은 기자는 물었습니다. 고문님, 이 나이에 다시 시장 중심에 서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라며? 근데 왜 숫자로 사람을 버리죠? 이 대사는 그날 오후 뉴스 헤드라인에 실렸고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를 넘겼습니다. 멋지다, 윤도현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눈빛도 다시 살아났어요. 리털랩스 가입했답니다. 그날 한빛증권의 주가는 7.3% 급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불렀습니다. 리턴 효과.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울 성동구의 한 복지센터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리털랩스가 주최한 무료 투자 설명회 날이었죠. 회색 슈트 차림의 윤도현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엔 마이크 대신 노란색 포스트잇과 검은 펜 하나가 들려 있었죠. 오늘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적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이름. 돈보다 오래 남는 이름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망설이다가 하나둘씩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이름, 돌아가신 남편, 어릴 적 꿈,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이름. 그 순간 그 공간은 돈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큰 무언가로 가득 찼습니다. 윤도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투자란 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의 눈에는 잔잔한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리털랩스는 공식적으로 한빛증권으로부터 분사되며 대한민국 최초의 시니어 전용 투자 플랫폼 기업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윤도현 테마주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그의 철학은 젊은 투자자들까지 감동시켰죠.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엔 낡은 명함이 하나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도현 전 한국거래소 전략본부장. 그리고 그 아래 새로 붙여진 작은 문구 하나.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가장 오래가는 건 진심이 담긴 이름입니다.
도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한 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모님께 정해진 드림.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날 제가 무시했던 건 할아버지가 아니라 제 자신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합니다. 편지를 덮은 윤도현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게 진짜 수익이지. 창밖엔 벚꽃이 흩날렸고 그의 이름은 그렇게 또 한 사람의 삶에 피어났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